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닥터프로스 해석해 드리는 조간닥풀 1월 10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 피습당한 지 8일째죠. 오늘 퇴원합니다. 당무 복귀하는 것은 아니고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무슨 또 속사정이 있었겠죠. 일부에서는 병원에서 부담이 돼서 퇴원을 권유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재명은 기자들 앞에 서기가 상당히 난처하죠. 닥터 헬기 그 특혜 이용 뭐 이런 논란도 있고, 지역 의료 체계를 무시했다 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기자들에게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숙질 때까지는 기자들 앞에 나서지 않겠다는 이야기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당무 복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 오늘 퇴원하면서 별도 메시지를 낸다고 하는데 이 닥터 헬기 스캔들에 대해서 사과를 할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해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에 대해서는 어제 신상과 당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오늘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이 이 사람을 검찰에 송치를 하면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재명 피습 사건은 이제 한 9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두 가지 큰 영향을 미치겠죠. 하나는 닥터 헬기 이용, 그리고 지방 의료 체제를 무시한 이번 그 파생된 이슈로 인해서, 피습 사건에서 파생된 이슈로 인해서 이재명에 대한 민심이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그런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은 지켜봐야 될 문제고, 또 하나는 이재명 재판이 줄줄이 연기가 됐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자택 치료를 한다 이랬으니 아마 이 법원에 안 나갈 가능성이 큰데, 또 상당 기간 그러면은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 여러 재판을 바꾸는데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다. 그리고 특히 선거법을 심리하던 판사는 질질 시간을 끌다가 아예 사표를 던져버렸는데, 자, 조선일보 사이명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사이명 기사. 이재명 선거법 판사 사표 파문. 법조계에서는 정치 눈치 보기 심각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선거법 사건은 1심이 6개월에 끝내도록 강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기한을 이미 넘겨도 한참 넘겼습니다. 1년 5개월 넘게 혐의 2건 중에 한 건만 심리를 한 상태고, 그리고 판사가 바뀌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데, 자, 이 2월 달에 판사 인사가 있죠. 그런데 이 담당 부장판사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부장판사는 인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표를 던져버렸죠. 인사철에 맞춰서. 그리고 나머지 2명의 배석판사는 인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다 바뀌어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다음 달 정기인사로 판사가 새로 오면은 그동안 진행된 재판 녹음을 법정에서 일일이 다 털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재판을 새로 시작한다. 법원 내부에서는 그러면 동료에게 엄청난 부담이 된다. 새로운 동료에게 폭탄 던지기를 하는 거죠. 강 부장 판사가 맡은 재판은 지금까지 절반쯤만 진행이 됐고, 이 재판 초기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공판 준비 기일에만 6개월이 걸렸습니다. 질질 끈 거죠. 공판 준비 기일 보통 한두 번 하는데 이걸 6개월 동안 질질 끌었고, 유무죄를 가리는 정식 재판도 2주에 1회씩만 열었습니다. 검찰은 주 1회 재판을 해달라 요청을 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2주에 1회씩 느슨하게, 그 결과 이재명이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혐의를 심리하는 데만은 1년 넘게 걸렸다. 법원 내부에서는 아니 저런 식으로 재판을 지체하다가 나가버리면은, 나 몰라라 하고 나가버리면은 동료 판사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준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 규태 부장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입을 열었는데 어디냐? 대학 동기, 서강대 90학번 대학 동기 단체 단톡방에 글을 올려서 변명을 합니다. 해명이라고 했는데 이건 누가 봐도 변명입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 조선일보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입니다.
사표 낸 이재명 재판판사, 내가 사또도 아니고 하여간 난 자유.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 얼굴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강규태 부장판사는 서강대 90학번 동기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단톡방에서 어제 주요 일간지에 난 대로 2월 19일자로 명예퇴직을 합니다. 일반적인 판사들의 퇴직 시점을 조금 넘겼지만 변호사로 사무실을 차려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2월 19일자니까 총선 출마는 못합니다. 총선은 1월 1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2월 19일자 사퇴 명예퇴직 신청한 시점은 2월 19일자입니다. 2월달 인사에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 변호사로 알프라 활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1월 10일이 총선 출마자 공직사퇴 시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겨서 총선은 출마 못합니다. 혹시 이 재판, 이 강규태 부장판사의 고향이 전남 해남이기 때문에 해남에 출마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또 강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민주당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가능했지만 오늘 본인이 밝힌 것은 2월 19일자니까 총선 출마는 못합니다. 강규태 부장판사 또 이렇게 씁니다. 상경한 지 30년이 넘었고 지난 정권에 납부한 종부세가 얼만데 결론을 단정 짓고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을 하니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해남에서 상경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왜 자꾸 자기 고향 이야기를 하느냐는 이야기죠. 지난 정권에 납부한 종부세가 얼만데 아마 서울의 비싼 아파트에 거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라는 의미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정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참원. 하여간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 자주 연락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자유를 얻었다. 그렇게 이 중차대한 문제를 질질 끌다가 1년 5개월이나 끌다가 나 몰라라 하고 던지고 나와버려서 본인은 이제 자유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만약에 1심 선고를 하게 되면은 개딸을 비롯해서 이재명의 극성 지지층에게 좌표가 찍혀서 굉장히 봉변을 당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난 자유다. 나에게 뭐라고 하지 마라. 내가 재판 1심을 선고할 의무도 없다. 자, 그런데 판사, 법관의 양심은 져버렸다.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이렇게 합니다.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그러니까 원님 재판을 할 수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참원. 이거 그냥 변명입니다. 제가 또 법조인의 자문을 받아서 제가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부터 서종국 변호사와 통화를 해서 이 부분이 맞는 말이냐를 서로 논의를 했는데, 자, 일단 50명 이상 정인 신청이 들어왔으면은 판사가 이걸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안 해도 됩니다. 50명 이상이면은 필요 없는 어떤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정인들은 그 정인 채택을 요구를 한번 기각시켜 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50명을 다 받아줘놓고는 50명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그리고 또 그렇게 50여 명을 다 받아들였으면은 재판을 자꾸 해야죠. 그런데 2주에 한 번, 검찰이 1주에 한 번 해달라는 것도 기각하고 2주에 한 번을 고집을 했고, 재판 준비 기일,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재판 준비 기일을 그렇게 오랫동안 잡아서 질질 끄는 그런 게 사실상 재판 초기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공판 준비 기일에만 6개월이 걸렸죠. 6개월 만에 다 끝내야 되는데 피고인도 나오지 않는 그 공판 준비 기일을 6개월씩이나 끌고 해놓고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2주에 한 번, 1주에 한 번 열어달라는 것도 그냥 묵살을 했는데, 그리고 또 이 형사 34부는 선거 전담 재판부입니다. 그러면은 이 다른 재판은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그렇게 이 정인도 있고 한데, 자, 어쨌든 이 강규태 부장판사 마지막에 무책임하게 사표 던지고 나가면서
또 동기들에게는 이렇게 자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니까 아, 내가 전남 해남 출신이라서 그런 것 아니야.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그 전남 해남 출신이라서 뭐 이렇게 질질 끌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은 없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일부에서 그것을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그 연결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본인이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을 한다. 뭐 일부에서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그 좌파 연구 모임이죠. 판사들. 그런 말도 있지만은 뭐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2주에 한 번씩 재판을 열고 정인 기각을 가능한데도 그것을 하지 않아 놓고는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 오늘 퇴원을 합니다. 퇴원을 하는데 어제까지 계속 병상에 있으면서 이 권혁기 정무조정실장이 기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 의사가 안정을 취하라고 해서 안정을 취하고 있고 가족들과만 대화를 하고 있고 당무 복귀 시점은 모른다. 너무 섣불리 추측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이재명이 한 일은 이런 겁니다. 오늘 이데일리가 어제 단독으로 사진 특종을 하나 있죠. 인터넷 매체 이데일리인데 자, 이데일리 기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컷오프 너무 심해. 망설인 이재명. 성희롱 논란 현건택. 윤리감찰 지시.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성희롱 발언이 있었죠. 현건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인데 이 성희롱 발언 자체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어떤 뭐 지역의 동료 정치인, 자기가 출마하려는 지역의 동료 정치인과 그 비서 사이가 둘이 뭐 같이 뭐 사는 사이냐 부부냐 이런 식으로 서로 그 별도의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인데 술 먹다가 그런 그 성희롱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 그 현건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친명이죠. 친명이고 또 이재명 주변 사건의 변호도 맡는 그런 인물인데 자, 여기서 어제 민주당이 이 논란이 된 현건택 민주당 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윤리감찰을 지시를 했습니다. 윤리감찰. 그런데 이것이 형식적 절차입니다. 뭐냐면은 이 윤리감찰 지시하기보다 앞서서 이재명의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현건택 부원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이런 보도를 이데일리가 했습니다. 권칠성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오후 6시 20분, 어제 오후 6시 20분에 국회에서 예정이 없던 브리핑을 갑자기 열었습니다. 조금 전에 긴급 최고위원회 간담회가 있었다. 이재명 당대표는 현건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이재명은 어제 이 시간까지 병상에 있었죠. 근데 병상에서 뭐 절대 안정을 취하고 가족들과 만 대화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어제 이재명이 지시를 했다. 자,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브리핑을 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 브리핑을 하기에 앞서서 이데일리가 사진을 하나 단독 보도를 했죠. 이재명과 정성호가 현건택의 징계 여부를 두고 문자 대화를 하는 모습이 이데일리 카메라에 포착이 됐죠. 이데일리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재명은 이 정성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이 먼저 합니다. 그 문자를 보내가지고 현건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징계 수위를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대표가 당직도 없는 정성호에게. 그리고 두 사람은 연수원 동기지만 정성호가 3살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된 말을 하고 정성호는 반말을 합니다. 현건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이재명이 물으니까 정성호가 당직 자격 정지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공천관리위원회 컷오프 대상이다. 당직 자격 정지는 컷오프 대상이다. 그러니까 공천을 못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이재명은 자기의 핵심 신복인 이 사람이 공천을 못 받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성호가 보내니까 답신을 이렇게 합니다.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성호가 그러면
엄중 경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엄중 경고. 이게 큰 의미 없으니까 엄중 경고를 합시다. 이렇게 됩니다. 이 단번에 그냥 징계 수위가 당직 자격 정지에서 엄중 경고로 확 내려가 버렸는데, 당직 자격 정지는 공천을 못 받죠. 근데 엄중 경고는 공천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문자가 이 데일리에 포착이 되고 나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성호가 핸드폰 열고 하다가 포착된 겁니다. 포착이 되고 나서 다 자기들끼리 엄중 경고로 다 정해놨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갑자기 건칠성 수석 대변인이 이 예정에 어떤 브리핑을 열어서 이재명 대표가 윤리 감찰을 지시했다. 예, 문제가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그동안 정성호가 친명 자장 7인의 리더, 핵심 그 측근 의원들 모임인 7인의 리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정성호는 그런 모임이 어디 있느냐, 무슨 뭐 자장 이런 거 없다, 7인의 이런 거 없다, 언론에 지어낸 거다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재명 주변에 이너서클이 존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윤리감찰 이런 거는 윤리감찰위원회, 뭐 일단 윤리심판원 이런 거는 그냥 형식적인 절차만 하는 것이고, 이재명과 이 정성호가 서로 상의해서 딱 결론까지 내버리지 않습니까? 이 문자 하나로 결론까지 내버리죠. 공천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공천도 이 현건택의 이 문제도 공천과 연결된 문제죠.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공천을 받을지 안 받을지인데, 이것도 뭐 공천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결정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병실에서 의사가 절대 안정하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 충실히 따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했는데, 당무 복귀 계획도 없다고 했는데 병실에서 이미 공천 작업 다 하고 있었다. 뭐 간신히 뭐 그 기운을 차려가지고 가족들과만 대화를 하고 있다 이랬는데, 그 안에서 공천 작업 다 하고 있었죠. 제가 어제 전해드린 대로 자신의 수행비서 그 재판이나 검찰 출석 때마다 그 옆에서 뭐 이렇게 우산을 받치거나 뭐 지팡이를 들거나 했던 그 수행비서가 어제 공천 자격 신청을 했습니다. 심사 신청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재명이 다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 공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병실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 국민들에게는 마치 이제 겨우 기운을 차리는 것처럼 하고 그 안에서 병실 안에서 할 일은 다 한 거죠. 그런데 헬기 스캔들에는 그 계속 침묵을 하면서 본인이 할 일은 병실에서 다 하다가 이제 어떤 사유인지 병원에서 나가라고 했는지 자택으로 가서 또 자택 치료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입장문에서 뭐라고 하는지 오늘 그 지켜볼 일입니다. 이재명 습격범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 범행 동기를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범행 동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의 취재에 의해서. 동아일보 사회면 기사입니다. 이재명 습격범 작년 4월에 범행 계획을 한 정황이 있다. 붉은 물이 공천 막으려고 이재명 제거 시도했다. 이렇게 경찰이 진술을 했다고 동아일보가 또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김모 씨 67세죠. 붉은 무리가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는 걸 막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붉은 무리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사실로 밝혀지면은, 그 범행 동기가 직접 이걸로 밝혀지면은 이것은 이 민주당 내부 문제가 되는 거죠. 공천 문제니까. 붉은 무리들이 이재명이 민주당 안에 붉은 무리들에게 공천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했다. 이 당 내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전에 나왔던 이야기는 이재명이 이 대통령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재명이 싫어서. 그전에 또 문재인 정부 때는 뭐 부동산 그 폭락, 이렇게 대북 퍼주기 뭐 이런 것을 하다가 윤석열 정부가 가까스로 됐는데, 거기서는 또 민주당이 이재명 보호하는데 모든 것을 다 그 바친다. 그래서 범행했다. 뭐 이런 말도 나왔었죠. 그런데 이 말은 붉은 무리가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는 걸 막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은 당 내부 일이 되는 겁니다. 공천 문제니까. 그리고 이 김 씨가 붉은 무리라고 지칭을 한 단체 두 곳도 특정을 해서 경찰에 진술을 한 것으로 동아일보는 취재를 했습니다. 붉은 무리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이 동아일보가 여기까지는 보도를 하지 않았지만은 단체 두 곳, 그러면은 그 민주당 안에 있는 단체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겠죠. 아마 뭐 친명 단체든지 추측컨대 그런 단체를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금거 직후에 범행 동기에 대해 함구하던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을 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작년 4월에 인터넷으로 9만 원의 흉기를 구입했는데 이 무렵에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오늘 경찰 수사 발표에서 또 이 부분이 어떻게 경찰이 설명을 할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사법 리서커, 거기다 또 헬기 갑질 리서커, 거기다 또 정치 리서커로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비명계 일부 오늘 탈당, 이낙연 등 제3지대 빅텐트 띄우기에 나섰다. 원칙과 상식, 그 비명계 조홍천 의원이 이재명 대표 답 없으면 탈당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제까지 답하라고 했습니다. 독자 신당 후에 3지대 연합 가능성도 있다. 비명계 원칙과 상식 소속 4명이 탈당을 해서. 그런데 그중에서 윤영찬, 이낙연계 윤영찬은 아직 탈당 여부를 확정 못했다. 전부 다 지금 재고 있겠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어제 이낙연, 이준석, 양향자, 금태섭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뭐 출판 기념회에서 모였는데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그런데 참 이 면면들 보면은 이낙연, 이준석, 양형자, 금태섭 이 세 사람의 무슨 교집합이 있습니까? 전부 다 살아온 정치 길 다르고 자기 생각한 거 다르고 여태까지 해온 행동 다 다른데 이 사람들이 총선 전에 모여서 무슨 뭐 빅텐트를 친다? 그냥 선거용 야합이죠. 아무 뭐 이념이나 이런 그 교집합이 없습니다. 이낙연은 민주당에서 계속 그 활동을 했고 이준석은 국민의힘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키저로 들어가서 그 여의도 낭인 생활 하다가 어쩌다 뭐 대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안에서 계속 그 소동을 벌였고 양향자는 민주당 그 영입 인사로 들어갔다가 또 다른 뭐 추문으로 인해서 민주당에서 나왔죠. 금태섭은 안철수 적지 시작할 때 같이 거기에 있다가 또 계속 선거 때마다 무슨 뭐 신당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교집합이 하나 있다면은 김종인이 있습니다. 김종인한테 항상 가서 이준석, 금태섭 만나서 뭐 이렇게 조언을 듣고 그렇게 하죠. 뭐 이낙연, 양형자도 김종인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외에는 왔다 갔다 하는 김종인 외에는 교집합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제가 선거용 야합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차라리 이낙연 신당이 따로 나서 하면은 뭐 이낙연이야 호남을 중심으로 또 수도권에서 일부 지역에서 이 의석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천만입니다. 아마 이낙연 이 사람들과 같이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 구도를 다 알기 때문에. 자, 마지막 소개해 드릴 기사는 동아일보 일면 톡 기사입니다. 그 옆에 사진도 같이 보시면 되는데 일단 사진은 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단독 처리, 여당은 퇴장을 한 상태에서 단독 처리를 했는데 자, 그런데 이런 것은 단독 처리 잘 하면서 끝까지 처리하면서 민생법안은 상정도 못한 국회, 83만 영체업체 중대재해법 유예도 실거주 의무 폐지도 다 불발됐다. 정기국회가 지금 끝났고 1월 임시국회가 하고 있는데 정기국회에서 그 처리는커녕 지금 상정도 아직도 못하고 있다. 총선 앞두고 정쟁에만 몰두하느라고 민생법안을 상정도 못하고 1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가 안 되면은 산업 현장, 부동산 시장 혼란이 불가피한데 그런 법안은 처리할 생각을 하지 않고 다수당 민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좀 국회를 운영을 하니까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걸 또 어제 단독 처리를 했습니다. 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참사 관련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제2의 세월호 특위가 또 만들어진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1월 10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